당제 8차 대회 결정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성과적으로 집행해서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조선노동당의 붉은 당원증을 가슴에 지닌 우리의 당원들이 서 있습니다. 언제나 당결정 결사관철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이뤄나가는 당원들의 헌신적인 투쟁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당원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손봉투사로 키워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일찍이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수행하는 데서 우리 당원들이 서야 할 위치와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의 높은 연단에서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으로 새겨안고 인민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하며 생명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들이 바라는 일,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본분을 심장으로 새겨안고 혁명가업 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천봉투사가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투쟁 구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요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옥은 온 나라 전체 당원들의 가슴마다에 당원의 삶은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한 실천 과정, 투쟁 과정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수도당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 소환을 받았던 대로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서안에서 75성상 숙민 고지마다에 휘날려온 우리 당기는 당 중앙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산악처럼 떨쳐 일어나 특출한 공로로 하다배운 우리 당원들의 거세찬 충성과 애국의 숨결로 휘날려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당원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당과 혁명투쟁 사이에 중대한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결정적이고 책임적인 시각마다 그 선봉에 조선노동당원들을 세워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전체 당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무한히 폭발시키고 이 땅 위에 세계적 변혁을 안아오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 열렬한 애국의 호소를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간직한 우리 당원들은 인민사수의 최전방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을 위한 행복의 별천지들을 펼쳐놨습니다. 오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 행로에서 노동당원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은 더욱 옥세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대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당원들은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이어받아 제일 어렵고 힘든 전투상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원들이 당대가 제시한 과학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이고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은 조선노동당원들과 같은 참다운 혁명가, 고결한 인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창하고 성스러운 위협이며 당의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당원 대굴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철석의 믿음은 룡성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투쟁 정신의 봉화가 타오르게 한 근본 원천으로 되었고 이 료온의 불길은 온 나라의 새 시대 천리마 정신으로 날이쳤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새 년도에도 방대한 건설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리상실현회로 또 한 번 비약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대건설의 병기창을 지켜선 상원노동계급을 기적창조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당 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하는 상원의 노동계급은 새로운 증산투쟁으로 부른 당의 뜻을 받들어 지난해 증산한 양의 10배에 달하는 세멘트를 더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으며 지속적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진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넘쳐 완수했습니다. 이 증산투쟁의 앞장에도 언제나 과감한 실천으로 대중을 기적 창조해로 불러일으키며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 당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적적 증산이 맨 앞장에 내서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증산 성과로 보답하려는 80여 명의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버스트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때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붉은 당원증을 가슴에 품은 당원이라면 마땅히 당결정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에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하는 수백만의 당원들의 투쟁 기풍은 오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은당의 일꾼들과 당원들은 당제 8차대의 결정 완초를 위한 마지막 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위한 오늘의 진근길에서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을 검증받겠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조국 해방 요든 돌을 맞으며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이 오려있는 혁명 존적지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항일의 전구들마다의 용역한 졸세비인들의 혁명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이들은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항일혁명 선열들이 발휘했던 충실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갈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항일 투사들의 혁명 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을 따라 배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은 책무를 다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탑사행군길에 오른 전국 여명 책임 해설 강사들과 초급선전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어 첫날 밤을 수경하신 총봉 수경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를 청봉이라고 하는 곳은 하늘잎 나무들인 군비와 화문비, 청비나무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철 푸르게 보이는 봉우리라고 해서 청봉 혹은 푸른 봉이라고 합니다.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탑사인군 대원들은 조국 해방을 위해 백두광야에 선혈을 뿌린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넋과 굴할 줄 모르는 강한 투쟁 정신,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행군 도중에 탑사인군 대원들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과 실황성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탑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 지구위로 진출하시는 길에 하룻밤을 수경하신 건창 수경지를 탑사했습니다. 수경지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혁명 유적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탑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시련도 고난도 과감히 이겨내며 혈전 만리를 해치운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강인성과 용감성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탑사인군 대원들은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리명수 혁명사적지도 돌아봤습니다. 탑사인군 대원들은 일찍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탑사기를 개척하시고 백두의 혁명 전통을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초석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며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여성혁명가, 선전선동 활동의 기수, 나팔수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당의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청진국기로에 사상전의 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각지의 초급선전 일꾼들과 선전선동대원들은 당결정 관찰로 들끓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덕국기관 일꾼들이 장강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아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의해서 날마다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의 투쟁 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현장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가마력과 호소성이 강한 이들의 경제선동활동은 군인 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해주고 당중앙의領導를 절대적인 충성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군대 특유의 투쟁 기품과 불굴의 기상이 나래치는 건설장에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함경남도 직맹위원회에서 당주강연의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도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증산투쟁, 절약운동회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중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도직맹위원회 일꾼들과 독급단의 직맹이동해설 강사들로 집중경제선동대를 조직하고 이팔빌라는 연합기업소와 용성객의 연합기업소, 함흥학생신발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 공장기업소들에 집중 파견하였습니다. 특히 도직맹위원회에서는 공장기업소들의 생산환경과 조건에 맞게 집중경제선동활동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참신한 방법과 형식들을 적극 탐구 적용해서 경제선동의 호소성과 가마력, 실효성을 최대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함흥시와 신포시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직맹조직들에서도 공장, 기업소, 농장들이 선전선동의 좌지를 정하고 집중경제선동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생산자 대중의 투쟁 기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남포시 여명일꾼들과 여명예술 선동대원들도 학생신발 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주요 전구들에 달려나가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해설선전과 혁신자 소개, 노래 사랑하자 나의 조국, 친근한 오보이, 시이야기, 어머니당의 후대 사랑을 높이 받들어 가자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로 이루어진 이들의 예술선동은 생산자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혁신 창조회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 장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보급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범 기술혁신 단위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중산의 열쇠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새기술 창조 요리가 적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20개 단위가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생산 공정이 정비 보강과 또 설비와 원료 자재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두고 이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꾼들부터가 과학기술의 사활을 걸고 자기 단위 기술인재들을 키우고 또 그들이 기술혁신 사업에서 이런 핵심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범 기술혁신 단위 칭호를 쟁취한 단위들에서는 기술혁신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실속 있게 집행해서 생산에서 뚜렷한 장성을 이룩했습니다. 보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평양의료기구 기술사입니다. 이 단위에는 5 내지 6명의 종업원들을 한조로 하는 여러 개의 연구조가 있는데 일꾼들이 한 개조씩 맡아서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도 연구하고 장치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은 종업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실력을 갖추는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제작 원가가 적으면서도 국산화된 우리식의 의료 설비들을 개발 생산하는 데 기여한 평양의료기구 기술사에 얼마 전 이중모범기술혁신단의 표창장과 깃발이 수여됐습니다. 과학연구와 생산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서 이중모범기술혁신단의 용의를 지닌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입니다. 개발 창조의 인재들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연구사들이 주력을 이루는 조건에서 그들의 안목과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세계적인 정보통신 추세자료 보급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에 대한 기술 강의와 발표를 많이 소집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에서 과학 평이의 역할을 중시한 연구소에서는 새 기술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현실에 도입된 제안들의 기초에서 인재들에 대한 우대와 평가 사업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연구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설비들을 연구 제작함으로써 나라의 정보통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은 해양체육월간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생활 거점들을 비롯해서 곳곳마다에서는 체력 단련에 좋은 해염을 비롯해서 해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에서는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계기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해양체육 활동으로 여름방학을 보다 즐겁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헤엄을 많이 치면 팔과 다리, 가슴의 근육들이 균형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체력 단련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김용직 사범대학 부소 평촌구역 미래서학교는 해양체육 조건과 환경, 학생들의 헤엄 수준이 매우 높은 학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보다시피 실내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정초양 소년단 지도원은 여름방학에 들어와 매일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영장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소학교 학생들에 대한 헤엄 교육에서는 물속에서의 균형 조절이나 호흡 방법과 같은 헤엄의 묘리들을 실제 동작을 통해서 습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각이한 헤엄 동작들에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원리 교육에 힘을 넣어서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류명고급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헤엄 교육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원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 8월 해양체육월간이 오면 학생들에게 수영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동작을 습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수영 수업을 진행했댔는데 2달 동안에 학교 안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년별 지표에 도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학교에서는 이번 해양체육월간에 모든 학생들의 헤엄 수준을 학년별 합격 기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내세우고 학년별, 학급별 헤엄 경기와 헤엄 판정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면서 해양체육 요리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단위들에서도 해양체육월간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체육월간인 7, 8월에 이렇게 종업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직장별, 부서별로 첫 해양 경기를 조직하는데 공장에서는 운영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모든 종업원들이 해양체육 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휴식일이나 명절일들을 계기로 직장 작업반별 헤엄 경기를 조직해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용법에 정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5월 말에 장마가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569건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43명이 죽고 16명이 행방불명됐으며 1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큰 물과 산사태,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효고현에서는 7월 30일 낮 최고기온이 41.2도씨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274개 관측 지점에서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타이의 스판부리주에 있는 한 폭죽 공장에서 7월 30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들이 폭발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남극의 빙하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구의 진화와 함께 오랫동안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남극의 빙하를 통해 기후변화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과학자들은 2800m의 깊이에서 오름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오름 속에 있는 기포를 수집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이 산업혁명 이전 80만 년 동안에 축적된 양보다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름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축적량 변화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시켜서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보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재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벽체나 천정에 생긴 틈을 메우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액체 메움제입니다. 이 메움제는 탄성이 있는 고분자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몇 초 만에 본래 체적의 60배로 팽창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액체 메움제는 건물 보수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실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격을 흡수하는 방수 깔개입니다. 깔개의 두께는 5mm 정도이며 높은 열에도 잘 견디는 것으로 해서 실내와 야외에서 다 같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깔개의 변이 독특하게 설계된 것으로 해서 배선 작업에도 유리하며 설치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 방수 깔개의 충격 흡수 효과를 최대로 높이자면 설치면이 고르롭고 평탄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변화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오늘까지의 기온 상태를 보면은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았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아침에는 기온이 평년 정도로서 선선한 감을 줬지만 낮에는 평년보다 2.7도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들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6일까지 지금과 같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다가 7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정도로 낮아지면서 심한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예근들은 기상조건에 맞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기압과 저기압들의 영향을 받아서 황해남도 여러 지역에서 추락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중부이남,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중강, 라선에서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추락해였습니다. 해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지만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추락해야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평원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원남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선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30mm, 특히 평원남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서 6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며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부분적으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과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밤에는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에 서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의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조선 서해 해상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약해지겠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의 저기압골과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을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부분적으로 12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50mm입니다. 7일과 8일에는 약한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7일에 내륙의 일부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8일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6일에 평년보다 높겠고 7일과 8일에는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